최근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가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하지 않는 호랑이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놀랍습니다. 영화 속 컴퓨터 그래픽 기술은 과연 어디까지 진화해 왔는지, 또 우리 한국 영화의 기술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머니투데이 전영화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가 극장가에서 소리 소문 없이 흥행 중입니다. 네. 벌써 100만 관객을 동원을 했다고요. 네. 그런데 CG 기술이 상당히 인상적이라는 평가가 많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라이프 오브 파이는 이제 한 소년이 바다에서 이제 표류를 하는데 벵갈 호랑이와 함께 표류를 하면서 겪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예. 새끼와 와호장룡의 이양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요. 신비로운 영상이 아주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3D 영화로 제작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아바타 이후 3D 기술 가장 영화에 맞게 활용한 작품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부분은 이 영화 속 호랑이, 이름이 리차드 파커죠. 지금 나오고 있는 리차드 파커가 99% CG라는 점입니다. 이 영화에는 동물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동물을 보통 영화에서는 이제 사용할 경우 실제 동물과 가짜 동물 그리고 CG를 병행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컴퓨터 그래픽만으로는 동물을 묘사할 경우 털 묘사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입니다. 네. 또 실사와는 차이가 드러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누가 봐도 저건 가짜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라이프 오브 파이는 그런 점에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동물 연기를 아주 잘 활용한 경우입니다. 아니, 지금 저 모습이 컴퓨터 그래픽이란 말씀이잖아요. 정말 사실 같네요. 보통 영화에서 동물을 CG로 작업을 할 때에는요, 뭐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 뭐 음식을 먹는다든지 눈을 깜빡인다든지 이런 장면들을 표현하거나 실존하지 않는 동물을 그리고 또 뭐 크기가 큰 동물을 그릴 때 보통 이런 CG 기술을 사용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라이프 오브 파이 속 리차드 파커는 뭐 동물을 의인화하지도 않았고요. 네. 감정을 묘사했다는 점에서 이양 감독의 연출력이 돋보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10년 전에 이 영화를 만들었다면 애니메이션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저 리차드 파커뿐만이 아니라 날치대가 날아든다든지 지금 저 장면이죠. 거대한 고래가 등장한다든지 굉장히 환상적으로 아름다운 장면인데요. 그런 점에서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놀랍도록 진화를 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영화 몰랐거든요. 네. 그런데 이 자료 화면을 보니까요, 정말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CG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영화 최종병기 활에서도 호랑이가 등장을 했었잖아요. 그때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등장을 했었죠. 네. 많은 장면이 나온 건 아니지만 영화 속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CG 기술은 좀 불만족스러웠던 게 사실인데요. 네. 이건 우리나라 CG 기술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영화 제작 공정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CG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 돈과 사람, 시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합니다. 충분한 돈과 시간이 주어져야 완성도가 높아지고요. 당시 최종병기 활은 도저히 8월 개봉이 불가능하다시피 한 일정이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밀어붙였고 또 흥행을 했지만 CG 등 후반 작업에서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네, 우리나라 영화도요, 이제 과거와 비교를 했을 때 CG 작업이 많이 들어간 영화들이 상당히 많이 개봉을 하고 있어요. 지난해에는 대표적으로 R2B 리턴 투 베이스가 개봉을 했었죠. 네. 비록 흥행은 실패를 했지만 전투기 액션을 CG로 완성했다는 건 높이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사실 CG는 최근 한국 영화에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통상 CG를 사용할 때는 CG가 사용된 것을 알아차리게 만드는 영화가 있고 CG가 사용된 걸 모르게 만드는 영화가 있죠. 괴물이나 칠광구 같은 영화들은 누구나 괴물이 CG로 만들어졌다는 건 다 압니다. 얼마나 그럴듯하게 만드냐가 중요하죠. 해운대도 마찬가지고요. 해일이 CG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CG에서 물과 불을 만드는 건 보통 작업이 아닌데요. 빛의 반사도를 하나하나 계산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해운대나 500만 관객이 넘은 또 우리나라 영화 타워는 한국 컴퓨터 그래픽 기술의 현 주소를 알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극장가에서 상영 중인 영화 이야기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영화 타워에서는요, 정말 실제로 불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일단 불 소스를 이제 촬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불과 합성을 하는데요. 그것뿐 아니라 타워에서는 없는 건물을, 그것도 쌍둥이 빌딩을 지어서 영화 초반부터 보여줍니다.
거기에 구름다림도 만들고요. 이런 네. 작업은 사실 할리우드 영화에서도 쉽지 않는데요. 이 정도 예산으론 말이죠. 타고 김주훈 감독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네. 해운대 작업팀 중 2명이 할리우드에 가서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했는데 여기서는 3개월에 100장면이 넘는 CG 작업을 하는데 할리우드에서는 6개월 동안 2장면만 이제 시키더랍니다. 네. 그러니 CG 작업이 얼마나 돈과 시간, 인력이 필요한 작업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CG 기술은 많은 곳에서 인정을 받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중국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오우상 감독이 중국에서 찍은 이제 3D 무협 영화 신용문 개장에서 한국 기술팀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 영화에서는 또 컴퓨터 기술을 활용한 작품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어떤 작품들이 있었죠? 일단 우리나라 영화 올해 개봉할 영화들에 이제 네. 봉준호 감독의 이제 설국열차와 김용화 감독의 미스터 고가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사용한 대표적인 한국 영화가 될 텐데요. 네. 설국열차는 이제 빙하기가 도래해 세계가 얼어붙은 가운데 각 나라 인종이 열차를 타고 가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립니다. 송강호가 등장을 하고요. 할리우드의 특급 배우들이 줄줄이 출연합니다. 그야말로 대단한 기획인데요. 올해 칸 영화제 초청 이야기도 이제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김용화 감독의 미스터 고는 고릴라가 야구를 한다는 설정입니다. 혹성 탈주처럼 배우가 고릴라 연기를 하면 그 위에 컴퓨터 그래픽을 입히는 것인데요. 골룸하고 같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중국에서도 동시 개봉을 하는데요. 올여름 기대되리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벌써부터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과거에는 관객들이 컴퓨터 그래픽인 것을 한눈에 알아채고 CG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려니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요즘은 워낙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알고 봐도 알아차리기가 어려울 정도가 됐습니다. 우리의 컴퓨터 그래픽 기술도 이미 상당 수준인데요. 앞으로도 훌륭한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전영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